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는 김용덕 학예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처럼 교훈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특정 대상을 지칭하거나 혹은 유토피아로 바래다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으로 용과 봉황이 있죠. 서양 문화 속에도 유니콘, 키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현실 속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을 허수 혹은 환상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유산 속에 숨겨진 신비한 동물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수단이었죠. 그리고 말은 전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선 말을 탄 기병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었느냐가 승리의 요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고대사에서 매우 큰 자산이었던 셈이죠. 이런 관념 때문인지 옛사람들은 말이 육지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천상세계까지 바래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페가수스가 있죠. 날개에 달린 말인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자 그 자리에서 탄생했다는 신마입니다. 물론 우리 동양에도 하늘을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에 대한 기록은 고대 중국 지리 백과사전인 산해경부터 등장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하늘을 나는 성스러운 짐승인데 이 천마가 나타나면 풍년이 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천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굉장히 이로운 존재였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고운벽화, 또 신라 왕족의 무덤인 경주, 천마총, 출토, 말, 다래가 있습니다. 무덤에 표현된 천마는 무덤의 주인을 저승세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화 인어공주나 애니메이션 같은 여러 콘텐츠로 접해온 인어는 꽤 친숙한 존재죠.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도 인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가면 황옥공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수 거문도에 가면 신직기라는 인어 전설이 있습니다. 신직기는 전라도 옛날 방언으로 해야타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신직기를 당시 목격했던 거문도 어민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 달빛 아래서 비춰진 그 신직기의 모습이 매우 하얗고 아름다워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거문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 신직기를 날씨의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어민들이 이제 조업을 나갈 때 이 신직기를 목격하면 해일이랑 태풍이 몰아치는 등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하고요. 반대로 신직기가 나타나지 않는 날에는 날씨가 좋았다고 해요. 인어에 대한 전설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우리 미술 속에는 인어가 표현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사례가 신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은제그릇이 있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미나나 불상을 모시는 수미단 문양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이 수미단에 표현된 인어의 표정과 얼굴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떨 때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어떨 때는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익숙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울의 마스코트인 해치인데요. 해치는 해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해치는 어떤 동물일까요? 해치는 이물지와 논형이라는 고대 중국 기록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물지에는 동북쪽 황해 짐승이 사는데 이름이 해치다, 외뿔이며 성질은 충직하다, 또 싸우는 사람을 보면 정직하지 못하는 자들을 들이받고 다투는 사람을 보면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문다 라고 적혀 있고요. 논형에서도 해치가 죄 있는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의 동물 해치는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앞서 살펴본 기록에서 해치는 뿔이 하나 달린 외뿔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치가 양의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우리 미술을 살펴보면 해치가 근데 또 용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해치가 신령스러운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치 이미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서울 광화문의 지상입니다. 이 광화문의 지상은 경복궁이 새롭게 지어진 1867년에 함께 제작된데요. 성스러운 궁궐인 경복궁 앞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잘 지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은 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광화문상은요, 해치상이 맞습니다. 그 조선 왕실을 비롯한 여러 기록 곳곳에 광화문상을 해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자형 해치를 기획한 사람은 바로 고종의 아버지 등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누구보다 조선을 강력한 왕권을 지닌 유교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입구 좌우에 사자처럼 생긴 동물을 세우지만 이게 사실 불교의 색이 강한 사자라는 이름 대신 유교를 상징하는 해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즉 사자 스타일의 해치는 흥선대원군의 리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과 함께 새롭게 탄생한 이 광화문 해치상은 이후 고종과 순종의 무덤을 지키는 석상으로도 등장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스타일의 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다 생물 중에 불가사리, 몸이 잘려도 재생되는 능력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는 의미의 불가사리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불멸에 가까운 존재로서 불가사리는 소설, 영화, 드라마, 다양한 매체에서 강력한 캐릭터로 재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비로운 생물의 원래 이름이 불가사리가 아니라 맥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맥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실존하는 맥은 페이퍼라고 하고요. 말과 같은 기재류에 속한 동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서 맥 골격이 출토되었고요. 중국 미술 곳곳에도 보면 맥으로 추정되는 동물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대 중국 사람들은 맥을 어떤 동물로 여겼을까요? 맥을 신비한 능력을 지닌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국 당나라의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인 백거이가 맥에 관한 내용을 쓴 맥병찬이 확인되는데요. 작품을 보면 먼저 맥은 코끼리 코, 코뿔소 눈, 소의 꼬리, 호랑이 발 등을 지닌 신비로운 동물로 새와 구리 같은 금속을 먹는다고 하고요. 다음 구조를 살펴보면요. 그 가죽이나 형상을 그린 친구를 부르고 자면 병을 물리치고 온갖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돼 있어요. 전쟁에 쓰이는 칼이나 무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구리와 쇠 같은 금속으로 만들죠. 그래서 맥은 전쟁을 없애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긴 했습니다. 이후 편찬된 여러 백과사전에 실린 맥을 살펴보면요. 백거이가 기록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코끼리처럼 긴 코를 지닌 털복숭이 동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탄생된 맥은 우리나라랑 일본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는 맥의 생김새부터 백거이의 맥병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에는 뇌물을 거리낌 없이 받아먹는 이 탐관 오리를 쇠를 먹어치우는 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로도 나타나죠. 조선시대 마지막 왕실하원인 석지, 채용신이 그렸다는 작품 시작으로 여러 맥 병풍이 제작되었고요. 이외에도 미나, 도자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술에 표현된 맥은 일본과 중국처럼 털복숭이로 표현되기도 하거나 혹은 천박이 혹은 비늘에 달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맥이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 불가사리가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민당과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인데 이 최초의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조재삼 선생이 두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편찬한 풍남 잡지를 편찬하게 됩니다. 여기서 쇠를 먹는 괴물이 있는데 죽일 수 없어서 불가사리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뭘까요? 쇠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맥도 쇠를 먹는 동물이라고 했죠? 결국 이 쇠를 먹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괴물인 불가사리 이미지가 맥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당시 소설가였던 현병주 작가가 송도 말년 불가사리전이라는 최초의 괴소 소설을 발표하는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말기에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을 창제를 도왔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을 기점으로 이 불가사리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사리가 똑같이 쇠를 먹는 동물인 맥으로 변한 것이죠. 결국 현대에는 맥이 불가사리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유산 속에 깃든 환상동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천마와 인어, 해치, 맥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문화유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